1번. 옳은 거 고르라겠다. 국내 총생산이란 GDP란 일정 기간 동안 그 한 해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다. 자, 기억. 작년에 생산된 제품을 올해 판매하면, 이거는 지금 재고품 또는 이제 중고품이 되겠지. 이런 것들은 올해 GDP에 포함된 게 아니라 작년에 생산된 거니까 작년 GDP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틀렸고, A국 국민이 B국에서 얻은 소득은 B국 GDP에 포함된다. 자, 무슨 말인가? A국이 있고 B국이 있는데 이 나라 사람이 이 나라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이 나라 안에서니까 B국의 GDP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야. 다시, 외국인이 B나라에 와서 여기서 소득을 얻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국내 총생산, 이렇게 되는 거야. 국내 총생산. A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라 사람이 이 나라 가가지고 돈을 번 거지만은, 자, 이 나라 사람은 A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나라 사람 A국에서 봤을 때는 국민 총생산에 들어가겠지. 다시, A국 사람이 B국에 가서 돈을 벌면 B국 안에서 돈을 번 거기 때문에 B국 안에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이 나라에 가서 돈을 벌었지만 원래 A국 사람이니까 A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돈을 번 거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에 들어가. 자, 디귿. 최종 생산물. 빵 재료에 쓰인 밀가루 판매액은, 자, 재료로 쓰인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엄마가 간식으로 구워주신 쿠키는 이건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없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2번. 1년 동안 이루어진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이다. 국내 총생산으로 구하면 국내 총생산이야. 국내 건설회사가 외국에서 50억의 아파트를 지었다. 자, 이것은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여기다 50억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래서 중국 GDP에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것은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총생산 한 거지, 외국에 가서. 이거 중공업에서 바다로 새어나간 폐수를 정화하는데 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자, 환경 오염이 시켰지만은 이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든 것도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 그래서 1,000만원 더 해야 돼. 그다음 김치 공장에서 양념 만드는 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1년 동안 일했으니까 1년은 12개월 곱하기 200만원 하니까 2,400만원.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가지고 3,400만원. 이게 국내 총생산이야. 3번.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측정한다. 맞는 말.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자, 2번 말은, 자, 이렇게 보자. 설명할게. 2019년도가 있고 2020년도가 있는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제 국내 총 생산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핸드폰을 10개 생산했다 그러자. 10개 생산했고 이 가격이 이때 100만 원이었어. 한 대당. 한 대당 100만 원. 자, 그래서 총해서 이제 1000만 원을 생산한 거야. 그럼 이게 기준 연도. 이게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기준 연도로 1000만 원의 이제 총 생산을 한 건데, 이것이 2020년도에 보니까 물가가 오른 거야. 똑같은 제품인데 한 대당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10개 생산했는데 200만 원이 됐으니까 총해서 2천만 원이 이제 국내 총 생산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버린 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자, 명목은 물가, 그 해에 물가를 더한 거야. 자, 여기 너희들 책에 보면은 몇 페이지? 14페이지 책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볼게. 실질 국내 총생산은 기준이 되는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여 구한 국내 총생산이며, 명목 국내 총생산은 그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여 구한 국내 총생산이다. 자, 그러면 이때에 구한 것은 명목 총생산이 총생산이 되고, 이때 구한 것은 기준 연대에 구한 것은 실질적인 총생산이 돼. 이것은 그 해에 물가를 적용한 거야. 물건 가격의 변동을 적용한 거야. 자, 그럼 보자.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 갖다 놔. 기준 연도로 갖다 놔. 기준 연도로 갖다 놨을 때 이때의 한 대당 가격은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실질 총생산과 명목 총생산은 같다, 이렇게 본다. 자, 이해돼야 돼. 다시. 명목 총생산은 그 해 연도에 물가를 적용해서 생산 가격을 이제 총생산 가격을 정한 거야. 그해 물가는 200만 원이 됐고 같은 제품인데, 또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해 기준 연도의 가격을 보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명목 총생산이야. 또 실질 총생산은 이때 기준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 총생산도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기준 연도로 봤을 때는 물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 총생산과 명목 총생산이 같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해 연도에 올해 연도에 실질 총생산과 명목 총생산은 같을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올라버리면, 물건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명목 총생산은 올라가 버리는 거야. 실질 총생산보다 올라가 버려. 자, 그래서 이 명목 총생산은 그해 연도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아, 이만큼 생산했어요. 2천만 원치 생산했어요. 라는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이거는 실질적인 총 생산을 보여주는 거야. 생산량은 10개 생산 똑같기 때문에, 자, 생산량은 같은데 물건 가격이 올라서 경제 규모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을 구할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하게 되는 이유. 자, 그해 물가, 생산량은 변화가 없는데 그 나라의 물가가 올라서 지금 더 많은 경제 규모가 커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한다. 이해되니? 안 되면 다시 돌려봐. 자, 그럼 다시 한 번씩.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자, 어느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2020년도 국내 총생산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때를 국내 총생산 알아보려고 할 때 이때 기준은 한 대당 1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생산했고 이게 실질 총생산이야. 근데 그 해에 기준 연도에는 명목 총생산과 같은 이유가 물가 변동을 안 시킨 거. 즉 물가가 물론 그 전에 비해서도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연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 총생산과 명목 총생산은 기준 연도를 비교했을 때는 서로 같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2020년을 보니까 물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명목 총생산이 지금 더 많이 잡힌 거야. 물가 적용을 해서. 그리고 실질 총생산은 작년하고 이제 같다고 봤을 때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걸 지금 실질 총생산량이 총생산량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경제성장률에서 뺀다. 왜? 물가가 적용됐기 때문에 기준 연도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2번 맞는 말. 3번.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큰 경우는 자, 얘보다 실질 GDP보다 큰 경우. 자, 왜 큰 거야? 물가가 적용돼서 물건 가격이 더 올라갔지. 자, 그래서 해당 연도에 물가가 낮음이 아니라 높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실질 GDP는 생산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 명목 GDP는 경제 규모, 그해 연도에 경제 규모가 이만큼 생산했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더 경제 규모가 더 커졌다.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실질 총생산은 10개, 같네. 그래서 총생산량은 지금 4번 실질 GDP는 생산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맞는 말. 5번 기준 연도가 아닌 해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것은 해당 연도의 물가가 기준 연도와 같기 때문이다. 자, 2번하고 비슷한 말이네. 기준 연도가 아닌데도 이거와 이것이 같다면은 물가가 기준 연도와 같기 때문에. 자, 여기가 기준 연도고 여기가 지금 기준 연도가 아닌 해지. 기준 연도가 아닌 해인데 얘와가 서로 같다면 물가가 변동이 없을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안 오르고 다시 100만 원이 똑같을 때 그러면 이거가 또 서로 같겠지. 물가가 기준 연도와 같기 때문에 서로 같다고 나온다. 여기가 좀 어려웠지? 그리고 여기 다시 14페이지 가서
우리 체크는 이 말이 안 나왔었는데 여기는 또 자세하게 나왔다.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한 경우에도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명목 총생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4번. 자, 밑줄치 부분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거 먹은 거지. 시장에 파는 건 아니잖아.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경우, 베란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 여기서 이제 파는 것이 아니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와 지금 유사한 경우야. 5번. 두 국가의 경제 지표를 비교한 거. 그래서 GDP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와우, 몇 배나 더 많네. 6배인가 봐. 그 다음에 총 인구는 27배. 1인당은 이렇게. 자, 그러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금 물론 GDP가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전거하고 계속 비교를 해야 되잖아, 중국은. 그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만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한국의 인구 증가율. 이거 한국 인구가 증가하는 거 이거 이 표 가지고 어떻게 아니? 중국은 한국보다 생산 능력이 2배 크다고 볼 수 있다. 2배가 아니지. 6배 정도 되지. 자, 한국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중국보다 약 4.6배 정도 높다. 자, 4.6배인지 생활 수준은 중국보다 더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 1인당 나 이만큼 버니까 그러면은 몇 배 버는 거야? 4.6 맞니? 3, 4, 12, 그 정도 되겠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거 나와야 되겠네. 자, 위 자료로는 경제 규모, 중국이 훨씬 더 낫네. 생활 수준, 1인당 GDP 가지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낫네. 비교할 수 있다. 없다가 틀린 거고. 자,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 삶의 질이 반드시 경제 성장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증가하여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소득 격차, 빈부 격차,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 못 버는 이런 경우가 벌어져. 그래서 심해질 수 있다. 맞는 말.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환경 오염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맞는 말.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경제가 성장하니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충족이 돼. 근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야. 먹고는 살아. 옷 입고.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이건 아니다. 리을. 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도한